일본은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범석 특파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회담 결과 발표에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NHK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의지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어제 깜짝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재팬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한 아베 총리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다음 달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납북 일본인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며 제대로 보고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사전 접촉을 하고 있다며 6월 12일 북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mention we're doing very well in terms of the summit with North Korea. Looks like it's going along very well. I think people want to see if we can get the meeting and get something done.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So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어제 또 12일에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 자리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억류됐다가 또 풀려난 미국인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는 또 전혀 관련 없는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다른 얘기에 다른 나라 얘기를 해요. 저 때도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looking at 그러니까 6월 12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정상회담 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다른 자리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시간이 부족해서 6월 12일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제 여러 협상을 할 때 마지막까지 막 벼랑 끝에서 이렇게 막 이거를 무산시킬까 말까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에 해왔잖아요. 자기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바로 먹혀들었어요. 요즘 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다시 잘 팔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네. 왜냐하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가, 협상력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도 사실 한 구절이 또 다시 떠올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성공이 확신이 들더라도 예닐곱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라. 그것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에 확신이 든 것이 성공이라고 보장하지 마라.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임해라. 라는 기절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했던 것도 사실 6월 12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확신하고 성공이라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밀어붙일까라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했더라도 트럼프는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협상이 있다. 라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카드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네. 라는 불안감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전술이 아니겠느냐. 네. 그럼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이었다. 판을 완전히 또다시 흔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최소한 원하는 이 수준까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협상이다. 아니 몇 시간 만에 바로 회담하고 싶다 이렇게 항복선언을 한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빠른 효과를 낸 거예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존 볼턴이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협상해왔고 그 협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면서 예전의 어떤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우린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죠. 북미 회담 미국 실무팀이 오늘 싱가포르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내일 정도면은 실무 회담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포함된 그런 이제 고위급 실무팀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북한에게 바람맞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하질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시간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6월 12일을 대비한 실무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범철 박사님.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실 미국 내에도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어떻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많이 싸웠잖아요.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백악관 내에서 조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존 볼튼은 강경 발언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보상, 대화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파고를 겪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백악관 팀은 목소리가 하나다 이렇게고요. 미국 전반적인 여론도 과거 강경파들은 존 볼튼이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온건파들은 대화를 지지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졸속 합의, 잘못된 합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일이다 이런 반응을 지금 내놨거든요. 사실 중국이 시진핑이 김정은과 만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니까 또 어떤 반응을 특별히 보이지 않았었어요. 중국 핵심 이익이다.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일단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른 것 좀 미국과 중국의 일종의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회담을 중간에 취소했던 배경 중에 하나도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2번 만나지만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깔려 있는데 네. 그만큼 서로 이 한반도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끌어가느냐 이게 이제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북쪽에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북쪽에 들어서는 정권이 현재는 중국의 뒷마당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에 어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에 깔려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새로 북한의 이런 체제 보장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체제 보장이 된 정권이 어느 쪽에 가까우냐 하는 게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 보도를 보고 한반도 문제가 과연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라고 발언을 했는가. 만약에 이랬다면 엄청나게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거든요.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해서 알지만은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전쟁을 해서라도 수호하는 게 핵심 이익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가의 주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토의 완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만이 독립해서 나가려고 한다. 그럼 영토의 완정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경제 발전을 위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이 부분을 한반도는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자, 신 박사님. 지금 이제 김정은의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김창선 부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났다가 지금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 측과 모종의 협의를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다련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지금 이렇게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곧 갈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는 길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는 과정이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협조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금 전 4시에 남북 회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에 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해주는 형국이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깜짝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네. 아무래도 좀 지방선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한 발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각 당의 그 논평은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왔어요. 문 대통령의 어떤 발표 이후에.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걷어들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4시에 홍준표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논평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걷어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라고 먼저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환영한다는 일단 먼저 평가는 예,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도 하지 않고 깎아내리기만 했다라는 비난을 많이 의식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줬다라거나 전체적으로는 북핵 폐기 내용을 못 찾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은 지금까지 되풀이했고 왜 굳이 홍준표 대표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4시에 굳이 따로 논평을 했느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6.13 지방선거의 직전 그러니까 1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직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주제로서 사실은 지방선거에 또다시 함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논평을 따로 하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줬다?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일단 거꾸로라고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는데 꼭 절실히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계관 부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런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더욱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점이 맞는 건데 지금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여기안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게 당위론적이긴 한데 어쨌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선거이다 보니까 선거와 연관돼서의 자기네 당의 입장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국가의 대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다투는 이런 문제에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looking at 그러니까 6월 12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정상회담 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다른 자리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시간이 부족해서 6월 12일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시장님. 네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제 여러 협상을 할 때 마지막까지 막 벼랑 끝에서 이렇게 막 이거를 무산시킬까 말까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에 해왔잖아요. 네, 자기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바로 먹혀들었어요. 요즘 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다시 잘 팔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네. 왜냐하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가, 협상력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도 사실 한 구절이 또 다시 떠올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성공이 확신이 들더라도 옌7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라. 그것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의 확신이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면서 예전의 어떤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죠. 북미회담 미국 실무팀이 오늘 싱가포르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내일 정도면은 실무회담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포함된 그런 이제 고위급 실무팀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북한에게 바람맞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편하질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시간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6월 12일을 대비한 실무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범철 박사님.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실 미국 내에도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어떻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많이 싸웠잖아요.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백악관 내에서 조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존 볼턴은 강경 발언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보상, 대화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일본은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범석 특파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회담 결과 발표에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NHK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의지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어제 깜짝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재팬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한 아베 총리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다음 달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납북 일본인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며 제대로 보고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보장하지 마라.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임해라라는 기절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했던 것도 사실 6월 12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확신하고 성공이라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밀어붙일까라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했더라도 트럼프는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협상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카드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네라는 불안감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전술이 아니겠느냐. 네. 그럼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이었다. 판을 완전히 또 다시 흔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최소한 원하는 이 수준까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협상이다. 북한이 몇 시간 만에 바로 회담하고 싶다 이렇게 한국선언을 한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빠른 효과를 낸 거예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존 볼턴이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협상해 왔고 그 협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사전 접촉을 하고 있다며 6월 12일 북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mention we're doing very well in terms of the summit with North Korea. Looks like it's going along very well. I think people want to see if we can get the meeting and get something done.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So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어제 또 12일에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 자리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억류됐다가 또 풀려난 미국인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는 또 전혀 관련 없는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다른 계기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저 때도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지 않고